안녕하세요. 아마존 VPC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마존 VPC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요. 아마존 VPC 내에 네트워크 구조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에 대해서 차이점을 확인해 볼 겁니다. 또한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나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하고요. AWS 클라우드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디폴트 VPC가 있는데 그 디폴트 VPC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마존 VPC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AWS 클라우드에서는요, 아마존 VPC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 그런데 그냥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완벽하게 격리된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네트워크 서비스란 얘기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형태의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네트워크 공간을 바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 가상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VPC이고요. 그럼 이런 VPC를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든 네트워크 이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IP 어드레스를 할당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바로 사이더라는 값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해 주게 되면 이 사이더만큼의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가상 네트워크는요, 리전마다 독립적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 만들어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 VPC A를 만들었고 서울 리전에 또 VPC B를 만들었다면 각각의 VPC는 완전하게 독립된 공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쿄 리전에다가 VPC A를 또 만들었어요. 이것 또한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 거죠. 단 VPC A와 VPC B, 바로 서울 리전에 있는 각각의 VPC들은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0.0.0의 사이더 16을 가지고 VPC A를 만들었다면 여기 안에서 쓸 수 있는 IP 어드레스는 최대 65,536개까지 2의 16승계만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VPC B를 만들 건데 나는 여기다가 IP 어드레스를 4096개까지만 만들고 싶어. 그럼 사이더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지?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사이더 계산기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다양한 사이더 계산기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그 중에 IP 어드레스 가이드라는 사이더 계산기를 클릭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IP 대역을 집어넣고 계산기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몇 개의 IP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16 사이더를 집어넣어서 10.0.0.0의 사이더 16을 가지고 계산기 버튼을 클릭해 보면 10.0.0.0의 사이더 16을 쓰게 되면 10.0.0.0 IP부터 10.0.25.25까지 총 65,536개의 IP 어드레스를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값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72.15.0.0에 제가 사이더 20을 가지고 넣는다면 172 15.0.0부터 172 15.15.255까지 총 4,096개의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이더 계산을 해줍니다. 자, 이러한 사이더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네트워크 VPC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IP를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VPC 대역대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VPC라고 하는 거는요,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이고요. VPC를 만들 때 우리는 AWS 콘솔에 VPC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서 VPC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VPC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자, 현재 VPC가 이렇게 디폴트라고 하는 VPC를 하나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 상단에 VPC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더에 VPC의 이름을 붙여서 VPC를 생성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VPC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 안에 예를 들어서 10.0.0.0에 16 사이더를 넣었다면 총 65,536개의 IP 어드레스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65,536개의 IP 어드레스로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핑을 보내게 되면 65,000여 개에서
응답 시그널을 보내게 되겠죠. 너무 많은 네트워크의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서브 나눠서 쓴다고 해서 서브넷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서브넷은요. VPC에 할당된 네트워크를 서브네팅 나눠서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10.0.0.0의 16 사이더의 VPC 안에서 여기서 제가 10.0.0.0의 24 사이더를 넣게 되면 총 256개의 IP를 쓸 수 있는 하나의 서브네팅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제가 20이라고 넣게 되면 하나의 서브넷에서는 4096개의 IP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넷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서브넷은 목적에 따라서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퍼블릭 서브넷은 말 그대로 외부와 직접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그리고 외부 접속이 필요한 서버를 만들 때는 퍼블릭 서브넷에다가 여기에다가 서버를 배치를 해서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프라이빗 서브넷은요, 외부와 직접 통신이 불가능한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이렇게 파란색 배경을 서브넷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은 그린색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AWS에서 아키텍처를 그릴 때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서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할 필요가 없고 보안성을 요구하는 서버들을 여기다가 배치해 놓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처럼 서브넷만 나눴다고 해서 이게 퍼블릭의 역할을 하고 프라이빗의 역할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퍼블릭의 역할을 하려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의 역할을 하려면 외부와는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나트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먼저 인터넷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서울리전의 하나의 VPC를 10.0.0.0의 사이더 16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외부 인터넷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겠죠. 그 외부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그 통로, 바로 이 하나의 문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PC 내에 인터넷 간 통신을 지원해 주는데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이용하게 되면 퍼블릭 서브넷에 생성된 인스턴스들이 바로 인터넷과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거죠. 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바로 퍼블릭 서브넷과 연결되느냐? 아니죠. 요 화살표에 해당하는 연결을 여러분이 직접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연결 작업을 바로 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살표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는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테이블 형태의 구조로 소스는 누구, 데스티네이션은 누구 이렇게 목적지와 보내는 쪽, 받는 쪽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원하는 서브넷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라우팅 테이블의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만 만들면 라우팅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이 퍼블릭 서브넷이나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는 외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 만들 때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게이트웨이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 라우팅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줬을 때 퍼블릭 서브넷은 외부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 라우팅 테이블을 프라이빗으로 연결했다면 프라이빗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이 공간이 외부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라우팅 테이블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은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외부 통신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이들은 외부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나트 게이트웨이를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 게이트웨이 역할을 봤다면 여기 퍼블릭 서브넷 공간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었으면 뭐가 된다고요? 외부 통신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스턴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다시 말해서 IP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변환해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AWS의 서비스고요. 요 장치는요. 누군가의 IP를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요 나트 게이트웨이로 들어오게 되면 나트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로 바꿔서 외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은 기본 인터넷 게이트웨이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 외부 통신이 불가능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나트 게이트웨이를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나트 게이트웨이 IP 어드레스로 변환해서 외부 통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부 통신 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면서 프라이빗의 IP 어드레스를 철저하게 감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안이 요구되어지는 서버들은 이렇게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해 놓고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까요? 인스턴스 소스 IP 주소를 나트 게이트 IP 주소로 바꿔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나트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빨간색 화살표, 바로 나트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프라이빗 서브넷을 나트 게이트웨이에 연결할지 결정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 프라이빗의 웹서버가 10.0.20.40이라는 IP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럼 나트 게이트웨이를 만나게 되면 나트 게이트웨이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로 바뀌어서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통신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나트 게이트웨이는 AWS가 지원해주는 프리티어 서비스 적용이 되지 않아요. AWS에서는 1년 동안 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리티어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나트 게이트웨이 요금은 프리티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3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당 0.059달러가 과금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쓰지 않을 때는 나트 게이트웨이 반드시 삭제하셔야 되겠죠. 자, 탄력적 IP에 대해서 볼게요. 퍼블릭 공간에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웹서버가 있다면 그 웹서버가 외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요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공인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인 IP 어드레스를 바로 퍼블릭 IP 주소라고 부르는데요. 요 퍼블릭 IP 주소를 탄력적으로 필요할 때 할당하고 필요 없으면 빼는 그런 형태의 IP를 할당해 준다라고 해서 탄력적 IP라고 하는데요. 퍼블릭 서브넷의 인스턴스를 생성해도 퍼블릭 IP 버전 4 주소가 없다면 외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과 커넥션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 퍼블릭 공간에 있는 나트 게이트웨이가 됐든 또는 특정 서버가 됐든 그런 인스턴스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주는 게 바로 탄력적 IP가 됩니다. 탄력적 IP 또한 프리티어 서비스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요. 12월 기준으로 시간당 0.005 US달러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나트 게이트웨이에다가 탄력적 IP 어드레스를 넣어야지 외부 통신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트 게이트웨이 설정할 때 뭐 해야 된다? 탄력적 IP를 선택해 줘야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PC를 보시면은요. VPC를 만들 때 제가 기본으로 디폴트 VP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172, 31, 0.0의 사이더 16을 가지고 있는 VPC는요. 리전마다 서울 리전부터 다양한 리전들이 이렇게 있죠. 리전마다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싱가포르 리전을 선택해서 VPC를 확인해 보면 싱가포르 리전에도 방금 전에 봤던 VPC와 똑같은 172, 31.0.0 다른 수많은 리전에도 172, 31, 0.0의 사이더 16을 가지고 있는 디폴트 VPC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폴트 VPC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디폴트 VPC가 생성돼서 누구나 쉽게 인스턴스, 서버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기본 네트워크입니다. 172, 31, 0.0의 사이더 1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65,000여 개의 IP 어드레스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기본 퍼블릭 서브넷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VPC 안에다가는 어디에든 서버를 만들게 되면 퍼블릭 서브넷이니까 외부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WS를 사용해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가상 네트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요걸 가지고 현업에서는 잘 사용하는 건 아니죠. 현업에서는요, 디폴트 VPC가 아닌 사용자 정의 VPC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우리가 직접 사이더를 결정하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VPC가 사용자 정의 VPC입니다. 보통 사용자 정의 VPC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VPC더라고 하죠. 왜냐면 디폴트 VPC를 현업에서 워낙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VPC 만듭시다 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자 정의 VPC 만듭시다 라고 결정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VPC 만들고 퍼블릭 서브넷 만들고 프라이빗 서브넷 만들고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 나트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서브넷과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VPC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VPC 안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을 알아봤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나트 게이트웨이의 의미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디폴트 VPC가 무엇인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AWS 콘솔에서 VPC를 만들어 보면서 이 VPC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VPC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